범죄.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괴물인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 하나를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렌즈를 통해서요. 자, 그럼 아주 오래된 질문. 하지만 언제나 핵심을 찌르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범죄자는 과연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사회학습 이론은 정말 명쾌하게, 아니 어쩌면 좀 충격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범죄는 그냥 학습된다는 거예요. 네? 학습이요? 맞아요. 우리가 말 배우고 자전거 타는 법 배우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진짜 놀랍지 않나요? 이런 진짜 놀라운 생각을 처음으로 딱 정리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에드윈 서덜랜드라는 학자인데요. 그의 이론 핵심은 사실 들어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서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덜랜드가 말하길 범죄는 가족이나 친구처럼 진짜 친한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슬쩍 스며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자물쇠 따는 법 같은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거. 왜 그게 괜찮은 건지, 또 어떻게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지, 심지어 법을 무시하는 그 태도 자체를 배운다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서덜랜드의 핵심 개념이 차등적 교제 이론이라는 건데, 이름이 좀 어렵죠. 괜찮아요. 원리는 진짜 간단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 머릿속에서 법 어겨도 돼 하는 이유가 법 지켜야 돼 하는 이유보다 더 많아지면 바로 그 순간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죠. 이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저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저울 한쪽에는 이건 나쁜 짓이야. 들키면 어떡해. 우리 엄마 아빠가 실망할 거야 같은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는요? 에이,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저 인간은 당해도 싸. 이게 훨씬 쉬운 길이잖아. 이런 목소리가 있죠. 서덜랜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이 저울이 범죄 쪽으로 아주 살짝이라도 딱 기우는 그 순간 끝난다는 겁니다. 바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모든 친구가 나한테 똑같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서덜랜드도 이걸 정확히 짚었어요. 이 영향력의 세기를 결정하는 4가지 요인이 있다고 봤는데요. 첫째,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둘째, 얼마나 오래 알았는지. 셋째, 누구를 먼저 만났는지. 그러니까 어릴 때 만난 친구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끈끈한 사이인지.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친구랑 매일같이 붙어 다니는 찐친이랑 누구 말이 더 와닿겠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바로 그겁니다. 자, 시간이 좀 흘러서요. 로널드 에이커스라는 학자가 나타나서 이 이론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서덜랜드가 무엇을 배우는지에 집중했다면 에이커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한 거죠. 에이커스는 이 과정을 아주 깔끔하게 4단계로 정리했어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일단 다른 사람이랑 어울려요. 교제죠. 두 번째,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만들어요. 세 번째,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슬쩍 모방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그 행동을 해봤더니 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즉 보상이나 처벌을 받으면서 그 행동이 강화되는 거죠. 교제, 정의, 모방, 강화. 이 4단계가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커스의 이론이 왜 더 강력하냐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그냥 누구랑 노느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뭘 따라하게 되는지, 즉 모방,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로 어떤 보상이나 처벌을 받는지, 즉 강화, 이 2가지를 딱 추가한 거죠. 어때요? 훨씬 더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이게 바로 에이커스가 말한 핵심, 차별적 강화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것도 진짜 간단해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로 따라오는 보상이 처벌보다 크면 그 행동을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나쁜 짓을 했는데 친구들한테 와, 너 쩐다 하고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돈이 생기거나 그럼 그 행동을 또 할 가능성이 확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가 전부 다 틀렸다면요? 친구가 문제다. 라는 이 모든 생각을 그냥 180도 뒤집어 버리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회통제 이론입니다. 이 두 이론의 싸움은 딱 이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유명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2번, 원래 비행 성향이 있어서 나쁜 친구들을 찾아다니는 걸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사회학습 이론은 당연히 1번이라고 말하겠죠. 아유, 걔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래. 원인은 바깥에, 즉 친구들한테 있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사회통제 이론은 이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아니, 걔가 원래 그런 애니까 그런 친구들을 골라서 사귄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론에서는 가족 관계가 안 좋거나 사회랑 연결고리가 약한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자기랑 비슷한 애들을 찾아다니는 건 그냥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와,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반대죠? 자, 그럼 대체 뭐가 먼저일까요? 그 사람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친구가 먼저일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어쩌면 뭐가 먼저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두 이론이 막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지만 사실 둘 다 똑같이 강조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진실이죠. 그게 뭐냐면 결국 친구, 가족, 우리를 둘러싼 이 관계가 우리를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이 힘은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사람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환경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첫 단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